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에는 화물 운송 종사 핵심 마지막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설명보다 조금 외워야 하는 내용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교통사고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요거 간단히 시작하겠습니다. 3번 영상에서도 있었던 문제죠. 자, 정답은 1번 외부 요인이다. 자, 교통사고 요인 4가지는 환경 요인, 도로 요인, 인적 요인, 차량 요인이다. 자, 간단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2번 고객 서비스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무형성,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죠. 2번 소멸성, 서비스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즉시 사라지죠. 자, 3번 지속성,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방금 소멸된다고 했는데 지속되지 않겠죠. 소멸되기 때문에 정답. 틀린 내용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까지 볼게요. 비소유성, 서비스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서비스는 소유한 게 아니라는 개념 알아두시면 되고요. 3번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자, 정답은 4번입니다. 한정성이고요.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1번 편의성, 2번 서비스 태도, 3번 신속한 대응, 그리고 4번째 커뮤니케이션, 5번째 신용도.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4번 화물 운송업자의 용모나 복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단정을 단정해야죠. 그리고 계정을 맞는 복장. 자, 정답은 3번이네요. 간편한 신발까지는 괜찮으나 슬리퍼는 좀 선 넘었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5번 운전자가 가져야 할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예측운전. 예측운전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예측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한 번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FM적으로 정석적으로 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화물 지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2개 이상의 화물은 결박하여 지파한다. 자, 화물을 결박해서 지파하는 거는 금지입니다. 금지. 자, 2개 이상이건 3개 이상이건 결박 화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7번 물류의 기본 원칙인 7할. 자, 요거 욕 같네요. 자, 7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이 R에 대해서 라이트 좋다라는 형용사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적절한 품질. 자, 맞고요. 적절한 장소,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적절한 시간,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전. 자, 적절한 운전은 해당하지 않네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럼 1번, 2번, 3번과 더불어서 4개가 뭐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적절한 양, 적절한 양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한 인상, 적절한 인상이 있어야 하고요. 자, 사람의 인상이죠. 그 다음에 적절한 가격, 그 다음에 적절한 상품이 물류의 기본 원칙이다. 이 기본 원칙 7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물류의 기능 중 포장 기능 구분이 아닌 것은, 자, 요거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일괄 포장 전체. 자, 요런 말은 없습니다. 자, 물류의 기능, 포장 기능 구분은 단위 포장, 개별, 외부 포장, 겉, 내부 포장, 속. 이렇게 크게 3가지로만 나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9번 화주기업이 물류비 절감, 고객 서비스 향상 등 물류 활동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급망의 기능 전체나 일부를 아웃소싱하는 것은, 자,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제3자 물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뭐냐, 자, 내 회사가 물류비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서비스를 향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일을 조금 딴 데 나눠주자. 그리고 우리는 물류비 절감과 고객 서비스에 집중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류회사의 물류 기능을 아웃소싱, 외주를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제3자 물류업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제3자 물류는 이제 물류를 외주를 준다. 외주 아웃소싱이죠. 자,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0번. 자, 제4자 물류의 4단계 공급망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거는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1단계는 재창조, 2단계는 진행이 아니라 전환이고요. 자, 3단계는 이행, 4단계는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맨 처음 마지막 끝에는 무조건 실행이다. 일단 요거 기준 잡아서 나머지 3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제4자 물류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3자 물류랑 거의 똑같아요. 제3자 물류랑 거의 똑같은데 여기서 뭐다? 이제 컨설팅 업무가 추가가 된 것이다 라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일단 한번 알아두시고요. 11번
물류 시스템의 수송, 배송 개념 중 배송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고객과 고객 간 이동이 배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송의 개념은 뭐냐? 자, 기업과 고객 간의 이동을 우린 배송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배송은 단거리 대량 화물 이동에 용이하고요. 지역 내 화물 이동을 용이하고요. 그리고 다수의 목적지를 순회하면서 하는 소량 운송이 가능하다는 게 바로 배송의 특징이다. 라는 거 요 문제 전체 통째로 다 외워주셔야겠죠. 자, 12번. 물류 시스템의 기능 중 작업 서비스 시스템의 분류 방법이 아닌 것은 이것은 단순히 외워주는 수밖에 없다. 정답은 3번. 수주 발주에 해당하지 않고요. 작업 서비스 시스템에는 하역과 운송과 보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13번은 뭐 오류가 있어서 제가 뺐고요.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파수 공용통신 TRS라고 하죠. TRS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행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서비스로 틀린 것은 자, 요거 통째로 다 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1번 음성통화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공중망 접속통화. 자, 주파수 공용통신 T가 텔레죠. 텔레, 우리 핸드폰, 텔레폰 그런 거. 그래서 통화가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3번 TRS 데이터 통신 TRS 들어가 있으니까 맞다라고 유추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정답은 4번 자동 원격 통신. 자, 자동 원격 통신은 TRS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알아두시고 1번, 2번, 3번을 외우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15번 기업 물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주활동, 대고객 서비스 수준, 수송, 재원리, 주문 처리. 자, 요게 기업 물류의 주활동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지원활동, 보관, 자재관리, 구매, 포장, 정보관리 등이 이제 지원활동입니다. 기업 물류에서 크게 나뉘어지는 것은 주활동과 지원활동이에요. 이 두 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3번. 각 지역 간의 재화의 교환을 가져올 수 있다. 자, 지역뿐만 아니라 요거는 회사와의 재화 교환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물류활동 범위는 물적 공급 과정에 국한된다. 자, 요게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물적 공급 과정까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물적 공급 과정 플러스 물적 유통 과정까지 포함되는 것이 기업 물류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어려운 말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가 기업 물류가 많습니다. 16번 물류 관리의 목표가 아닌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업의 능력 강화. 자, 물류 관리와 기업과는 일단은 전혀 목표가 다릅니다. 우리 물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업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물류 관리의 목표는 효율화와 이윤 증대, 비용 절감, 그리고 물류 체계의 구축, 그리고 고객 서비스의 수준 증가. 이 세 가지가 이제 물류 관리의 큰 목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물류 전략의 8가지 핵심 영역으로 묶여있지 않은 것은 자,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자, 그럼 물류 전략 8가지 핵심 영역이 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공급망 설계, 두 번째 창고 설계, 세 번째 고객 서비스 수준 결정하기, 네 번째 조직 변화 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정보 기술 관리 있습니다. 근데 3번이 틀린 이유는 뭐냐? 소비망 설계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가 정보 기술 관리고, 여섯 번째가 수송 관리, 일곱 번째가 자재 관리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가 로지스틱스 네트워크 전략 구축. 물류 전략의 8가지 핵심 영역, 8가지. 이거 다 외워두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18번 수송 배송 시스템 중 수송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 수송 내용이네요. 자,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지역 내 화물의 이동. 자, 요거는 아까 배송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역 내 화물의 이동은 배송이다. 자, 그럼 수송은 뭐다? 장거리 대량 화물의 이동이다. 자, 배송과 반대 내용이죠. 자, 그리고 거점과 거점 간의 이동을 해주는 게 수송이고요. 그리고 수송은 한 개소의 일회성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 내용과 배송 내용이 거의 정반대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있겠죠, 충분히. 자, 19번. 제4자 물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제3자 물류에 컨설팅 업무가 추가된 것이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광범위한 공급망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 자, 맞습니다. 맞고요. 3번, 그리고 LLP, 4PL이라고도 한다. 자, 이것도 제4자 물류를 일컫는 내용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 제휴 등 기술을 통합하지만 배송 운영은 하지 않는다. 자, 제4자 물류는 우리가 아주 4단계 뭔가 더 좋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배송 운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배송 운영도 포함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4자 물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뭔가 좋은 내용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혼자 갑자기 뭐 하지 않는데 이렇게 부정형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약간 수상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만 혼자 뉘앙스가 달라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됩니다. 요 문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문제 푸는 방법은 제가 또 영상 만들어 둔 게 있으니 꼭 참고를 해보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좋겠고요. 20번 물류 시스템 5가지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생산은 물류 시스템 5가지 구성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5가지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송이 있고요. 두 번째 포장, 세 번째 보관이 있고요. 자, 네 번째 하역 있습니다. 하역, 다섯 번째 정보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가 물류 시스템의 5가지 구성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공동수송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이것도 통째로 외워야 돼요. 기출문제는 보기 정답만 외워서는 절대 안 돼요. 지금 한 10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번 발송 작업의 간소화. 자, 공동수송의 장점이 맞습니다. 자, 영업용 트럭의 이용 증가, 공동수송의 장점이에요. 자, 3번 안정된 수송시장의 확보. 요거 수송 들어가 있으니까 장점 맞지 않나? 야, 요게 내용이 배송이네. 자, 참 아이러니하죠. 야, 뭐야, 수송 들어와 있는데 수송시장 확보인데 왜 공동이야? 왜 배송이야? 이렇게 해버릴 그런 생각을 하라고 만든 함정 문제죠. 4번 물류시설 및 인원 축소 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공동수송의 장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공동수송의 장점들이니까 문제 보기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22번 공동배송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거. 야, 요번에는 공동배송 장점 한번 볼게요. 자, 1번 운임요금의 적정성. 자, 요거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운임요금이 적정성은 공동수송의 장점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공동배송 장점 볼게요. 자, 2번 수송 효율의 증대, 공동배송 장점이 맞고요. 화물차 운전자의 운영 효율화, 공동배송의 장점 맞고요. 세 번째, 교통량 감소로 교통 혼잡이 감소한다라는 거죠. 배송을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교통량이 감소한다라는 장점이 공동 배송의 장점이다 라고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23번 사업용 트럭 운송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답은 4번 기동성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동성이 저하됩니다. 사업용 트럭 운송의 단점이죠. 사업용 트럭 운송의 단점은 기동성이 저하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렴한 운송비와 인적 투자가 필요 없는 것, 그리고 변동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사업용 트럭 운송의 장점이다로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신속 대응 QR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가장 최신의 신속한 물류 기법이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소비자의 변화를 즉시 파악하여 적시, 적소, 적당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게 QR에 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3번 소매업자는 유지비용 절감, 상품 회전율을 얻고, 제조업자는 수요 예측, 자산 회전율을 얻고, 소비자는 상품의 다양화, 낮은 소비자 가격을 얻는다. 자, 이 3번은 무조건 외워두실게요. 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또 나올 수 있냐면은 신속 대응의 효과로 맞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소매업자는 땡땡, 제조업자는 땡땡,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내용들을 이 네모를 비워놓고 시험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소매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제조업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3번 보기는 무조건 외워주시고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생산 유통기간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하여 그 성과를 얻는 기법이다. 자, 생산 유통기간을 줄이는 것은 최우선인 게 맞습니다. 리드타임을 줄인다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맞는데 그 성과를 혼자 얻는 게 아니라 모두 소비자, 유통업자, 제조업자가 나눠서 가진다라는 게 신속 대응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자, 제3자 물류에 의한 기대 효과가 아닌 것은, 자, 정답은 3번입니다. 공급망 관리 구조를 탈피한다. 공급망 관리 구조를 탈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입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제3자 물류가. 정답이 3번 되겠고요. 높은 물류비 구조를 개선하고 종합 물류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고품질 물류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1번, 2번, 4번 다 좋은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3번은 뭔가 왜 굳이 탈피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제가 링크로 달아둔 영상 확인하시면은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의 약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편법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있어요. 자, 26번. 운송 중에 중간 지점에서 운전자만 교체하는 수송 방법은 정답은 3번. 이어타기 수송이다. 요거는 단순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27번.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 CALS, CALS라고 하죠. CALS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시간 경제를 규모 경제로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규모 경제를 시간 경제로 변화하라는 게 이 칼스의 내용이다. 자, 요거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요거 그냥 암기만 해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칼스의 특징 볼까요? 자, 과다 서류와 기술 자료 중복, 축소, 업무 처리 절차 축소, 소요 시간 단축, 비용 절감. 즉, 뭔가 행정적인 업무를 간소화시킨다. 이런 느낌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동시 공정, 에러 검출, 순환 관리, 자동 활용을 포함한 품질 관리. 뭔가 어쨌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구나. 간소화도 시켜주고. 이런 뉘앙스로 계속 읽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고객 만족 시스템이다. 자, 요거 3번 내용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거 QR 내용 아니야? 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자, 27번 칼스 27번에 있는 통합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QR은 소비자의 고객의 요구를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심리, 소비자들의 심리나 이런 구매 패턴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 하는 게 정확히는 그게 QR이다 라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28번 자가용 트럭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상거래에 기여한다. 자, 요거는 장점이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1번, 2번, 3번 내용이 뭔가 한계가 있다. 뭐 하려고 하는데 뭐 필요하다. 또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번은 상거래에 기여한다. 좋아요. 약간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뭔가 부정인데 혼자 긍정이에요. 그런 경우, 자, 3대1이다. 호랩이라는 표현을 아직도 쓰나요? 자, 어쨌든 그런 경우에 화물 운송 종사에서는 정답의 확률이 높다. 모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9번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간격을 조정함으로써 시간, 가격 조정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여 경제활동의 안정과 촉진을 도모하는 용어는 문제 기니까 굉장히 문제가 풀기가 싫어요. 자, 근데 이런 거 정답은 뭐다? 자, 보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바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30번 제3자 물류가 도입되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이건 정답만 보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제2자 물류의 비중이 축소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자,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오히려 3번을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제3자 물류가 물류산업 고도를 위한 돌파구가 된다. 그래서 제3자 물류가 도입된 원인, 이유가 되었다. 라는 거. 이거 3번을 외워주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출문제로 공부한다는 것은 모든 보기를 외워주는 거예요. 답을 외워주는 것보다 보기를 외워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화물 운송 종사 핵심 기출 보건 문제 120제를 다 보도록 했고요. 자, 여기 있는 제가 말씀드린 기출 문제들 내용만 다 하셔도 100% 200% 합격 제가 보장하고 장담하니까 굳이 다른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이 영상만 계속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합격과 이제 건강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